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6월 16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명수의 대법원은 민주당의 서초동 지부 노릇을 해왔죠. 자기 편만 발탁하는 코드 인사, 지극히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그리고 심각한 재판 지연까지 이런 것들로 민주당의 아주 충실한 도우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이에 걸맞게 또다시 정말 기막힌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시면 판례로 노란 봉투법 만든 대법원, 불법 파업 손해배상 제약 커진다.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번 판결이 왜 기막힌 판결이냐? 자, 그동안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전체 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엎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의 그 불법 행위 가담 정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 한 명 한 명을 다 개별적으로 입증하라. 이런 책임을 기업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기업에게 미션 임파서블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수만 명이 참여한 불법 파업,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업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개별적인 그 수만 명의 그 불법 행위를 일일이 다 입증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이 기업의 손해배상 그의 길을 막는 아주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 아주 정말 기막힌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을 요약한 표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저 얼굴 많이 보셨죠?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 3부의 주심이 바로 저분입니다. 네, 노정희 대법관인데 과거 중앙선관위에 있으면서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었던 그 인물이 이번 재판의 주심이었습니다. 자, 이번 재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자, 2010년 11월부터 12월에 이 비정규직 노조가 생산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약 한 달 이상 점거를 했죠. 그래서 278시간 점거하는 바람에 이 조업을 생산 차질이 빚어져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자,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시면 불법 파업에 노조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지는지, 자, 이거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아니 과거 지금까지의 판례는 전부 불법 행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하여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게 민법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엎는 판결이었다라는 거죠. 자, 어제 대법원의 판단은 개별 조합원의 쟁의 참여 정도, 그리고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책임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 행위에 따른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죠. 불법 행위는 맞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고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공동해서 지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각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기업 너희들이 입증해라. 이렇게 기업에다가 완전히 부담을 지우는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판결인가. 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게 노란 봉투법인데 이게 이 판결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이런 입법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불렸는데,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참 더 어렵게 만드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에 부합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어제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대법원은 완전히 민주당의 도움이다. 민주당의 서초동 지부다. 뭐 이렇게 봐도 정말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얼마나 노조 편향적이고 민주당 편향적인 판결인지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설 제목을 보시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파업 조장법을 판례로 뒷받침해준 대법원.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불법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손해 책임은 인정하되 책임 비율을 일일이 따져 손배액을 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때 각각의 노조원 참여 정도를 따지도록 한 노란 봉투법을 추진 중인데 대법원이 판례로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은 총 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왔다. 개인별 책임을 따져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제는 회사가 수많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파악해 입증해야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죠.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배상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대법원이 기업의 손배 청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노조 편을 든 것이다. 이번 판례는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자, 이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자, 우리 민법 제760조는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그리고 손해가 누구의 행위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그 불법 행위에 참여한 전원이 연대하여서 배상할 것을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조에게만 이렇게 예외적인 이런 원칙을 적용하냐는 것이죠.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했을 때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왜 특별히 노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외적인 것이죠? 왜 노조에게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입증하라? 이거는 정말 피해를 입은 이런 기업의 어떤 권리를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한 것도 이 민법의 대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다. 노란봉투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방적인 법이다. 그래서 파업조장법으로 불린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당일 때에는 추진하지 않던 법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 표를 얻고 현 정권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기업계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판례로 사실상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효과를 냈다. 대법원이 정치를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은 노정희 대법관이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역시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14명 중에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 등 이른바 진보 성향 대법관이 7명이다. 특정 성향 출신이 사법부를 장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인적 구성이 이번 판결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법 출신인 오경미 대법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건을 1년 넘게 끌다가 최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 완전히 꼼수에 꼼수가 계속되고 있죠. 대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정말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역시나 대법원이 민주당의 철저한 도움이구나. 끝에 이 재판 지연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심각하죠. 조국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3년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건 2년
거의 2년 4개월을 넘겨서 1심 재판 나왔는데 2심 언제 열릴지도 모릅니다. 최강욱 지금 보신 것처럼 아직도 내 의원 배지 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느냐.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 멀쩡히 활개치게 다니게 만들고, 아니 국회의원에서 진작에 물러났어야 될 사람을 여전히 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끔 법원이 이걸 다 조장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법원이 만들어낸 이런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빨리 이 김명수 대법원이 막을 내려야 뭔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계속 비정상적인 대법원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우리의 민법의 대원칙을 뒤엎어버리고 지극히 노조 편을 들어주는 이런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법원의 요지경 빨리 끝내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